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데 말이야. 너 임마 젊은 나이에 빨리빨리 결혼해야 된다. 나이 먹기 전에 나이 먹어봐. 아 진짜 그러시군. 아 진짜요? 아 네. 이렇게 합니다. 아이씨 저 꼰대 새끼 저. 일단은 처음에 그래도 선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 저는 진짜 현명하다. 그러면 오빠가 인생 네네. 너 살아본 오빠로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 행복을 찾아야 돼. 좋다는 남자 있으면 저 안 행복해 보여요? 너 완전 행복한. 오빠가 봤을 때 넌 더 행복해질 수 그렇구나. 있어. 오빠야. 지금 화 안 날라 그랬는데. 화 안 날라 그랬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방송을 위한 밈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방송에 다 대한 밈. 거지 새끼가 어디 쳐다봐. 밈.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네. 제가 주변에서 만난 꼰대 중에 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꼰대는 또 얘거든요. 사탄 주제 꼰대입니다. 이런 곤대. 곤대. 아, 곤대 레스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꼰대가 돼버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로 꼰대로 생각해 버린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뭐 여론조사죠. 예,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2030이 조용히 선을 긋는 꼰대 화법은 무엇이냐. 꼰대 화법. 네. 근데 나는 이거 아주 MZ 세대는 사실 MZ 세대를 묶는 것 자체가 약간 이거 언론들이 하는 호명 권력이라고 정주희 교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거 맞습니다. 편의상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락과 방식에 훨씬 더 민감하대. 내용보다. 맥락과 방식. 네.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를 단순한 기분 문제가 스트레스 아니라 받는다. 건강 이슈로 인식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소통 단절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네네. 청년경찰에 봤습니다.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 두 명을 데리고 이 상관들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쟤네 둘은 말이야 행동거지가 요즘 애들 같지 않아. 라는 어떤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되게 게으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땠는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이 두 친구가 사실은 애들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행동거지도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뭐 이렇게. 근데 이 감독님께서 그 다음 영화에 이 대사를 또 쓰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또 우연찮게도 롯데시네마야 두 영화가 다. 롯데에서 배급을 했어. 그래서 요즘 세대는 뭐 독립 이후를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요즘 애들이라는 캐릭터를 딱 어느 정도 잡고 있다는 거죠. 정형화를 시키고 있지. 그 묘묘가 생각하는 요즘 애들은 어때요? 저 요즘 애들이요? 네. 요즘 애들을 만날 기회는 근데 좀 있습니까? 자기한테 고백한 20대 남자애 빼고요. 닥치세요. 진짜 부탁인데 제발 닥쳐주세요. 정말 네가 닥쳤으면 좋겠어요. 겁이 닥치는 게 2026년 내 새해 도망이에요. 저는 어린 친구들 종종 보죠.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 정도인데 저는 봤을 때 좀 좋은 인상인데? 그래? 네. 나한테 고백해서? 말문을 저 턱턱 막히게 하네요. 2021 겁이 닥치고 진짜 제발. 저는 이런 걸 사실은요. 실제로 일해본 친구들은 아니야. 요즘 애들 진짜 달라라고 친구들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우리 어릴 땐 안 그랬어? 그냥 나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경험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쟤네 왜 저러니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혹시 나이가 더 어렸을 때 경험이 부족할 때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물론 조금의 양상의 차이들은 있지만 저는 크게 세대라는 걸 가르는 것 자체가 조금 가끔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꼰대라는 건 개인의 캐릭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나이 먹어도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쉽게 꼰대. 심지어는 나는 군생활 2년 1개월인가? 2년 2개월 했어요. 네. 2년 2개월 했는데 나보다 1년 먼저 군대 온 놈들 고참들도 그냥 고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꼰대가 되는 맞아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사회생활에서 똑같이 이어져요. 나보다 직장생활 10년 넘게 많이 했어도 그냥 직장 선배로 남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씨 저 꼰대 새끼 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꼰대와 고참의 분류가 영역을 넘나들지 않는 거에서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고참 같은 경우에는 그 일 내에서 선배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꾸지람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일적인 영역 이외에서 인생의 선배 노릇한다거나 맞아. 인생에 있어서 너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 선배라는 말이 진짜 개 쌉소리라고 생각해. 인생은 인생 저마다 선배.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인생의 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이라고 보면 5천만 가지 인생의 수가 있는데 거기서 네. 못 놈이 선배야. 네가 그러네. 5천만 개를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어? 그럼 내 선배라고 인정해주지. 난 근데 욕하는 것도 좀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그냥 음. 아 그래 네가 인생 선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기추하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너 막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와줘. 야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데 말이야. 너 임마 젊은 나이에 빨리빨리 결혼해야 된다. 나이 먹기 전에 나이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표정을 듣습니다. 그 표정 정말 킹 받네요. 상대방 자, 빡치게 하려는.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맞아요. 진짜 그러시군. 진짜요? 네.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해봐봐요. 네, 진짜 실제로 보여줄게요. 난 뭐 욕한 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요. 미리 말하는데. 진짜요? 네.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알았어. 진짠데. 묘미 오빠가 인생 네네. 더 살아본 오빠로서 하는 얘긴데 말이야. 오. 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 행복을 찾아야 돼. 좋다는 남자 있으면 저 안 행복해 보여요? 나 안 행복해 보여. 저야 뭐 불쌍해 보여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저 지금 완전히 행복한데. 오빠가 봤을 때 넌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구나. 오빠야. 오빠, 진짜 오빠란 말보다 진짜 너무. 진짜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나 원래 진짜 이거 잘 참거든요. 근데 오빠야 하는 순간에 뭐래 이 하라방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여성들 킹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빠를 오빠. 반복하는 거.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오빠야. 나 진짜 짜증나네. 나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 되게 웃으면서 잘 받아들이고 인생 조언 되게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법은 안 되겠다. 너무 짜증난다 진짜. 오빠야 오랑캐요 진짜. 댓글 보니까. 근데 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있잖아. 지금 굉장히 항상 언더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어느덧 방송을 오래 하셨고요. 네. 나이를 먹습니다. 먹죠. 내가 선생님이 항상 그 형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아주 그냥 장난꾸러기, 재간둥이, 깝치는 어린이, 아주 재미가 만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동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내가 이 양반을 봤어요. 내가 본 정말 최악의 꼰대입니다. 왜 어떤 최악이야. 제 진심입니다. 동생 남자들한테 어떤데요? 일단요. 너는 왜 이렇게 쌍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친하면 할 수 있잖아. 안 친해. 얘랑 박영훈 씨나 안 친해요. 내가 영훈이한테 언제 쌍욕을 했어? 나중에 내가 녹음해서 영훈 들려드릴게요. 씨한테 쌍욕을 한 건 아니고 말하면서 쌍욕을 아니요, 썼다는 그냥 건가요? 영훈이한테 쌍욕해요. 네,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녹음해서 솔직히- 들려준대. 내가 나중에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녹음 얘기하지 마. 요즘 민감해. 맞다. 죄송해요. 그냥 증언할게요. 솔직히 여러분 영훈이가 욕먹을 짓을 했어요. 대단해요, 진짜. 진짜 이제 그쵸. 선생님이 내 안에 있는 꼰대를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왔습니다. 진짜예요. 들여다봤는데요. 네네. 근데 내가 이 새끼 너 내 형이 몇 살인 줄 알아? 그래? 그거는 거의 밈이죠. 밈. 그런가 보다. 이걸 진심. 나는 영훈이랑 사석에서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방송 시작 전부터 쌍욕을 왜 하냐고요. 이 개새끼가 쳐다보네. 형 몇 살인 줄 알아? 방송 텐션 올리려 그런 거죠. 사실 뭐.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말했다시피 저는 영훈이랑 사석에서 전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네. 다 방송을 위한 밈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방송에 다 밈이에요. 대한 밈. 거지 새끼가 어디 쳐다봐. 밈. 밈. 왜 거지라고 왜 그런 건데? 몰라 나도. 아니 그러니까 영훈이랑 이제 티키타카를 하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분도 티켓타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걔가 막 또 웃으면서 다 맛봤잖아요. 영훈 씨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알았어. 전화 연결 한번 해. 아무튼 그렇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네. 제가 주변에서 만난 꼰대 중에 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꼰대는 또 얘거든요. 그래요? 네. 기추자가 꼰대라고요? 미치죠. 네. 어떤 게 나올까요? 자 기대해 봅시다. 기추자 꼰대라고? 제가 네. 같이 방송한 사람 중에 야 너 그렇게 방송하면 너 오래 못 가. 라는 얘기를 딱 한 명 얘한테만 들어봤어요. 그 근데 킹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내가 방송한 거에 아직 4분의 1도 안 했어요. 얘가. 10분의 1이라고 해주세요. 10분의 1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심지어 정준희 교수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나는 같이 오래 하고 싶은데 저기 자꾸 방송하다가 손가락을 빨고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잖아. 나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잖아. 야 진짜 꼰대. 근데 진짜 꼰대는 꼰대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 뱉고 얼마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내가 방송 1년 남짓했을 때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게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한동안 듣고 얘한테 짜증나서 얘가 시킨 대로 안 했거든요. 그랬다 나중에 크게 사과했어요. 이 오빠 다 새겨들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이라는 뭐 포장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어떤 조언이 있으면 일단은 메시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요즘에는 이 세대 격차, 아까 전에 MZ들이 생각하는 뭐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난 그것도 편견이라고 보지만 태도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내용보다 뭐 뉘앙스, 과정 뭐 이런 걸 본다면서요. 근데 적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의도 안에 그래도 선의는 있겠지라는 걸 가정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그래도 선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 저는 진짜 현명하다. 진짜 그렇게 해서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도 빡쳐. 그럼 얘기해야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려면 상대방에게 선의가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살아보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얘기죠. 어려운 일이야. 힘든 나는 얘기인데. 그냥 나 말고 다 개새끼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난 이것도 좀 좋은 태도 같기도 해. 진짜 나 빼고 다 족밥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편할 것 같긴 맞아, 해. 그렇긴 해. 족밥까지는 아니고 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약간 우주방어를 쌓고 있어야 내가 다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하지만 나는 남을 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 새끼도 언젠가 나를 해야 할 테니까. 그런 것들. 나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도 잘 믿진 않거든요. 그런 게 그런 줄타기, 선타기 그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예. 지금 정작 내용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죠, 소개를 우리가? 조금 해줄 예. 수 있나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라는 말은 이제 세대 일반화의 함정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죠.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은 어떻다라는 거를 싸잡아서 제가 또 들은 최악의 고난이들 중에 하나가 제가 무슨 영화에서 아이가 행동하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뭔데요? 애는 작은 사람이지 바보가 아니야. 나 그거 되게 좋은 평이었는데. 대홍수라는 영화에서 애가 초반보다 미안하지만 껐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아니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네,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집이 네. 아파트 3층인데 물이 넘어 들어오잖아요 창문으로. 근데 애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이 수영장 됐어 빨리 나 수영할래 엄마 같이 수영해 막 이지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조용히 좀 해 하니까 삐져가지고 못장에 숨는 장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지구상에 어떤 아이도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애가 일단 6, 7살 돼 보이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저기 바보지 저게. 그러니까 감독이 애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네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대. 뭐 그럴 수도 있나?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안 해봤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걸 꺼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상대를 누르기 위한 어떤 그렇지. 도구를 갑자기 끌어당겨 온 거구나. 가령 뭐 보약 같은 거 그거 굉장히 나쁜 짓이죠. 못망치. 네가 보약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네가 보약을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세상 모든 일은 다 경험을 해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 이거 너무 저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방금 전에도 그런 게 올라왔었어요.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도 있었고 너네 결혼도 안 해봐서 뭘 하냐고 니네가 결혼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말씀 주신 분 그치. 계시던데 결혼 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 나는 그 얘기 얘기하고 않고도 싶은 거야. 그래. 너는 방송 안 해봤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라고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격은 맞받아치는 게 제일 쉬워요. 네. 그러니까 맞받아치지 않은 것뿐이지. 안 해봐서 그래가 지금 우리가 방금 가져온 그 기사에도 딱 들어간 내용이에요. 근데 안 해봐서 너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성이 아니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장애가 없으면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나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머리가 왜 정치인도 하는데 달려있어? 왜 정치평론 하냐? 맞습니다. 정치 얘기 왜 하냐? 머리카락 달고 다니라고 이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상대의 입장을 미루어 짐작하기 위해서 이 뇌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럼요. 경험의 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경험을 했으면 그거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토론이 있고 협의가 있고 합의가 있고 뭐 제도 변화든 뭔가 한 발짝 나가는 게 있지 너는 몰라라고 상대를 몰아세우면 거기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가 제일 안 좋은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너가 뭐를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죠.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 정도로 힘들어? 참아. 다 지나가. 뭐 요런 것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대화처럼 보이지만 지시 내리는 것에 그 2030이 치를 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네네. 야 그러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결론만 얘기하면 네. 돼요. 근데 막 다 듣는 척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야, 네 말도 맞는 말인데 뭐 맞는 말이 하나도 안 들었으면서. 이미 그리고- 결론을 세워놓고 의견을 약간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네. 듯한 모양새를 경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 있잖아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이에요. 뭐 아, 댓글 고르고 있어? 아니 내가 아까 그 애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뭐 저한테 평소에 네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다라는 댓글 다신 분들이 많았나 봐. 나는 그래요? 이분들을 공격한 게 아닌데. 아 진짜?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업 너무 편향적이야. 네, 저 편향적이에요. 그리고 너 거업 진짜 입 조심해야겠네. 그건 싫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 선의가 이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선의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 선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말을 안 해. 안 넣.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이 거업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 2030들이 이제 꼰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내 말을 맞고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의 대화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내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야.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예 나를 공격한다. 나의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느낀대요. 가령 이런 식이야.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수면 문제가 생기고 감정을 내 감정을 막 억압하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고 나를 자꾸 반복적으로 무시하니까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건 저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받는 피해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은 없어?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 일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난 이게 너무 의문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 줬기 때문에 지금 뭐 생겼고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적어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일단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피하거나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 다 당할 거 다 당하고 난 이렇게 피해자가 됐어. 난 지금 이걸 다시 복수할 거야. 이걸 내가 가만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2030이라고 이제 나이를 특정했고 아까 우리가 편의상 MZ라고 묶었잖아요. 그냥 사람의 태도 같기도 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보통 직급이 올라가고 내 말을 그렇지. 막을 수 있는 이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윗사람이 되면서 그쵸, 달라지는 관계가 거지. 조금 뒤틀리는 건데 나이가 어려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요 내용에 들어간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맞아. 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 라거나 화법의 차이죠. 야 왜 그걸 못해가 아니라 하긴 네 상황에서는 쉽진 않았겠다 라고 공감해주는 그런 그치. 말의 네, 화법은 맞아요, 되게 맞아요. 중요하겠다. 근데 또 일을 조져먹고 있는데 그냥 공감해주고 앉아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사수가 됐다라는 건 얘 행동을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그냥 계속 공감만 해주고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 어쨌든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야 너 이거 내가 겪어본 일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게임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거의 경계가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양쪽 모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 그리고 당시 후보였죠. 이준석 후보하고 토론할 때 있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 굉장히 옳은 말을 했어요. 이준석의 논리의 허점을 막 짚었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바로 뭐라 그래요? 지금 저한테 충고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윗사람의 입장에서 꼭 해줘야 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저한테 충고하십니까? 이따위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또 서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윗세대라고 그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그 않았어요. 상과에 어차피 맞는데, 후보라는 존재가 다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남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한테 상관이 없어요. 맞아. 능력,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윗사람이라기보다는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말 하는데 저한테 충고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게 그게 그 자리에 적절하냐 혹은 대통령 그릇에 적합하냐 전혀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나는 그건 뭐 너무 쉬운 일이었죠. 그 맞아요. 판단은. 맞습니다. 나한테 지금 충고하세요? 음. 라는 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에 지금 충고라고 느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단화했다. 도구화했다라고 보여줘요. 진짜로 그것에 내가 지금 긁혀가지고 지금 저 사람 나한테 충고하네? 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꼰대가 젊은 사람한테 하는 거 봐봐. 얘들아 젊은 청년들이야. 얘들아 지금 봤지? 그렇지. 그런 이런 걸 거. 수 있겠네. 얘가 지금 봐봐라 내 지지자들 잘 봐라 제가 나한테 충고질한다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윗세대들을 그냥 꼰대로 몰아붙이기만 해서 끝날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서로 그냥 세대 간 단절해. 야, 뭐 말만 하면 꼰대가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어울리려는 노력도 안 해.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그냥 할 일만 시켜.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언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고 그냥 성과만 보는 거야. 그럼 그건 또 올바르냐. 세대 간 아무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고 사수와 부사수 간에 아무런 소통이 없고 말만 하면 아유 저 꼰대 새끼 또 지랄이다 이런 듣지도 않고 그럼 상대방도 말만 하면 내가 꼰대가 되네. 씨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성과는 엉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너 이거 안 했지? 이거 네 책임 이래버리면 끝날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보통 세계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누가 나한테 지랄하면 저 새끼 왜 나한테 지랄하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와 저 사람 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인 거보다. 이 이분법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또 어린 시절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끝나 이 싸움은. 그리고 아까 영원히 안 전에 끝나. 어떤 분이 댓글 남겼는 게 정확한 게 모든 세대는 꼰대다. 모든 세대는 결국 꼰대가 되는 거고 그렇지. 꼰대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나도 경험이 부족일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맞아요. 또 내가 내 상황이 바뀌다 보니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세대론으로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아까 왜 우리 거업이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너가 잘 되길 바라든 말든 의도가 어땠든 간에 나가는 그 말이 상대의 기분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그게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한 행동이 꼰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를 비난해서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돌아보는 거 그거 되게 필요하다. 오빠로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 행복을 찾아야 돼. 오빠가 봤을 때 넌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구나. 오빠야.